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0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바닥을 치고 이제 회복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사이 언론을 보면은 세 사람이 자주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저자세로 국민들 곁에 다가가려고 그러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라고 다니면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설을 띄우면서 좌충우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인요한, 이준석 이 세 사람이 정치 뉴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관심만 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데 윤석열, 인요한, 이준석 이 세 사람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11월 7일에서 9일 사이 3일 동안 한 건데, 한국갤럽은 항상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1,0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응답률은 14%입니다. 표본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첫째, 대통령 직무평가.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36%, 못한다 55%인데, 그래도 지난 7월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률이 최고치입니다. 36%지만은 최고치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연속해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7%, 민주당 34%, 정의당 2%, 무당청 25%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수도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년 총선에서 지금 수도권의 의석수를 민주당이 약 80%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서울에서는 40대 28로 민주당을 앞서고, 경기 인천에서는 37대 34% 차이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이 각 지역구 사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역시 민주당이 유리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여론 흐름에서는 국민의힘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희망적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김포시 서울 편입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던진 이 카드에 대해서 찬성 24, 반대가 55%나 됩니다. 이건 별 효과도 없고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년 총선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된다 40%, 아니다,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된다 46%입니다. 그러니까 견제론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46대 40으로 앞서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도 그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46대 40.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비례정당을 찍을 때 어느 당을 찍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사람이 39%, 민주당 36%, 정의당 6%, 기타 4%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해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내년 총선에서 폭망한다, 뭐 이런 전망은 너무나 지나치다. 오히려 선전할 수 있는, 또는 잘만 하면은 역전승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론 구조를 갖고 있다. 여론 구조가 절망적이지 않다,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흥미로운 조사인데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21%로 1등입니다. 한동훈 13%로 2등입니다.
오세훈, 홍준표 각 4%로 공동 3위입니다. 이준석 3%로 5위입니다. 김동연, 안철수, 이낙연 각 2%, 원희룡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 사람 이름을 쭉 대고 여기서 누구를 찍으라가 아니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응답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자유응답 시스템으로 뽑은 겁니다. 이재명,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요 5명이 일종의 빅5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빅5. 그런데 44%는 생각이 안 난다 해가지고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준석 씨가 3%대로 올라온 것 항상 1%대였어요. 이준석 항상 1%대인데 3%대로 올라온 것도 역시 요사이 신당론을 띄우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렇게 갈등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준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게 이준석 지지율로 바뀐 겁니다. 언론만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가지고 1%가 0.5%로 떨어질 것 같지만은 정치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얻어맞든 아니면은 뭐 때리든 일단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유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서울, 충청권 그리고 경남, 부산에서는 4%대입니다. 이런 걸 종합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민주당이 오만해서 또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분열로 망하고 좌파인 민주당은 오만으로 망한다. 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이 또 이번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는 한 달 정도의 사이클로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흐름이 2달 뒤에는 엉뚱한 흐름으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데 그 큰 흐름이 뭐냐 하는 것을 집어내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역할이죠. 이 큰 흐름이 도대체 어디냐? 이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흐름 중에 국회 독재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국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나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건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 이건 국회가 독재를 하고 있다. 탄핵을 남발을 해가지고 행안부 장관을 몇 달 동안 묶어놓기도 하고 또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윤석열 독재가 아니라 행정부 독재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심한 민주당 독재, 민주당의 국회 독재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서양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빗대가지고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만한 신이 허브리스입니다. 후브리스. 거기서 나온 단어가 후브리스, 허영심. 허영을 부리면은 언젠가는 신이 노해가지고 뻘을 준다. 응징의 신, 네메시스. 후브리스, 네메시스. 오만하면은 벌 받는다. 후브리스, 네메시스의 그런 구도가 지금 이 선거판에 적용이 되면은 하나의 흐름으로 적용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폭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취임 석 달에 불과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탄핵을 하려면 헌법 법률상 중대한 위반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식의 추상적인 이유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조차 이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법을 위반했는지는 약간 의문을 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탄핵소추안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회
300석에서 168석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직무정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 총선 때까지는 아마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이 한 사람밖에 남지 않는데 사실상 방통위가 마비돼 버리는 거죠. 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KBS, MBC 같은 이런 친야 방송, 좌파 방송이 선동이 극심하게 될 것이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오만하게 보인다. 민주당이 오만하게 보인다 하는 순간 폭망할 정당은 민주당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오만하게 보이는 정당, 오만하게 보이는 대통령은 딱 벌을 받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